안녕하세요. 2021년 놀이터치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안양시청 어린이집 교사 김윤미입니다. 지금부터 안양시청 어린이집 놀이 그 즐거움으로 배우다 교육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저희 안양시청 어린이집도 유아의 놀이의 의미를 이해하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흥미 위주와 놀이 흐름에 집중한 나머지 교사의 의도대로 놀이가 전개되어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놀이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2021년에는 놀이터치, 공모 및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위한 다양한 변화와 노력으로 놀이 관찰, 자료의 지원, 배움 찾기, 균형과 안배, 놀이 연계 부족에 대하여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놀이를 관찰, 반여, 계획, 평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놀이 기록, 계획의 틀을 재편성해 보았습니다. 유아의 놀이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느끼며 유아들의 놀이에 더 쫑긋 귀 기울여 볼 수 있도록 놀이 흐름에 따라 통합적 관찰일지 서식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전 관찰 서식에서는 놀이 목표에 따른 기록이 이루어졌다면 재편성한 놀이 기록에서는 5개 영역 중 1개 배움이 일어난 부분을 기록하고 여러 부분이 통합되어 다양한 배움이 일어난 모습을 교사가 더 쉽게 인지하고 놀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계획과 평가 위주로 이루어졌던 1일 계획안도 재편성해 보았어요. 유아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놀이했던 모습을 담고 그 안에서 놀이의 가치, 유아의 배움뿐만 아니라 교사도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다음 계획을 지원해 볼 수 있는 계획안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의 포트폴리오는 관찰 및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개별 유아에 대한 놀이 기록 및 지원 과정을 담아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경험과 배움을 더 의미 있게 담을 수 있게 되었고 개별 유아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위한 변화와 노력으로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 재료를 지원하기입니다. 유아가 주도성을 갖고 몰입해 놀이할 때 교사는 유아가 요구하는 것, 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자료를 즉각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놀이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한 후 유아가 직접 선정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놀이를 통한 배움 찾기입니다. 아이들의 능동적인 놀이를 교사도 함께 즐기며 존중해주자 유아의 놀이 몰입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한 배움이 일어났습니다. 유아들에게 충분한 놀이 경험은 즐거움과 몰입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놀이 지원의 균형, 교육적 안배하기입니다.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지원하다 보면 그 배움이 한 영역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었어요. 그래서 놀이과정 5개의 영역을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행하여 5가지 인간상에 부합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놀이가 연계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크게 3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한 놀이 흐름 끊김. 이 부분은 교사가 놀이의 흐름과 몰입도에 따라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놀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어요. 두 번째, 놀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부족. 교사는 관찰을 통해 적절한 지원점을 찾아 지원해 주고자 했어요. 유아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자료실을 정비하고 교사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공간적 제약, 안전 문제로 인한 제약. 이 부분은 교사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유아와 토의 후 영역 공간을 재구성해 해소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들을 민주적 문화, 관찰, 교육적 안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육과정에 담아 운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민주적 교실 문화 형성하기입니다. 교사는
유아가 참여하는 범위를 자유선택 활동으로 국한해 운영했던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과의 모든 과정에서 영유아들이 결정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제한받지 않고 유아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 보았습니다. 놀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원내생활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먼저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가 선택, 논의, 구성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교사는 교실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줄이고 유아에게 결정권을 부여해 유아의 참여권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시점을 관찰하고 놀이에서 유아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며 적용하고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지원해 주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의 놀이 중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양한 형태의 부모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아가 다양하게 놀이한 활동을 교사와 아이, 부모가 서로 공유하여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 발달 특성, 놀이의 이해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놀이에 흥미를 가지고 놀이했는지도 한 달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고 때로는 유아가 놀이한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소통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외부 강사 강연, 동영상을 활용한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의 놀이를 눈으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가 부모님들께 즐거웠던 놀이 상황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 반에 보러 와 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실 놀이 주제를 연계하여 놀이 키트를 가정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의 놀이 사진을 취합해 영상으로 만들어 매달 새롭게 어린이집 현관에 게시해주며 우리 집안의 놀이를 다른 가정과도 공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보았습니다. 공간 활용을 통한 유아 중심 놀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공간 또한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 어린이집은 뻔한 공간을 뻔한 공간으로 찾아보았어요. 어린이집 구조상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공간적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교직원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아들과 함께 토론하며 개방된 환경을 조성해 보았어요. 영역별로 나누어진 이전 교실에서 탈피해 유아가 흥미있어하는 놀이 영역 공간을 더욱 확장, 축소, 재배치해 다양하게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교실 위의 장소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선택권을 주었어요. 이처럼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개방된 환경을 조성해 주었더니 놀이 공간 구성을 달리하며 유아들의 놀이 몰입도가 더욱 향상되었어요. 유아들은 놀이에 따라 스스로 재미있는 공간을 찾아 나섭니다. 그 공간에서 놀이의 확장, 즐거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뻔한 놀이, 놀이에 따른 공간 구성의 다양화입니다. 공간이라는 놀잇감을 유아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선택하고 비워두어 놀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에 위배되지 않은 모든 공간은 유아들이 선택하여 놀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유아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고 구성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보았습니다. 공간을 지원하기에 앞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공간을 제일 선호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교사는 교실, 유아는 놀이터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교사들이 실내를 선호하는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 놀이 활동 자료 이동의 번거로움, 유아 안전에 대한 부모님의 염려 등이었고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유아들을 위해 교사들은 어떤 변화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학습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해 보았어요. 그중 놀이활동 자료 이동의 번거로움으로 실내 활동을 자제한다는 의견을 해소하고자 위해 어린이집에 있는 재료실처럼 실내에도 재료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어요. 실내 재료실을 구비한 후 재료실의 이름, 바깥 놀잇감을 선정하여 유아들과 함께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은 공간을 위한 뻔한 지원입니다. 놀이는 늘 새로운 도전을 동반하므로 반드시 교사는 놀이를 안전하게 모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실에서 유아들이 낮은 교구장을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경사면을 활용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신체 놀이하는 것을 흥미있어 했어요.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를 중단시키기보다 곁에서 면밀히 관찰하며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유아들은 놀이를 진행하며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직접 경험한 것들을 유아들이 서로 공유하며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놀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놀이 방해 공간 인식하고 재구성하기입니다. 놀잇감을 바구니에 넣어서 보관하는 교구장 등의 획일적인 놀이 공간으로 인해 그 놀이 공간 자체가 놀이의 방해 요소가 되거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개방적인 형태로 교구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교구정리 및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구장이 비구조적인 놀잇감이 되어 교구장을 다양한 놀이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은 학습 공동체 운영 과정 및 실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사들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교육이 제대로 하는 것이 맞을까? 자칫 흥미 위주 놀이 흐름에 집중해 교육적 안배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 함께 해소하고자 행복한 놀이 연구가를 시작으로 학습 공동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나누면서 비판보다는 격려, 인정, 지지를 통해 효능감을 증진시켰고, 다양한 교육, 교사교육, 기재교육, 고민과 질문을 통해 갈증을 해소시키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교사로서의 전문가적 자질을 키워나갔습니다. 협력적 조직 문화를 구성하기 위해 첫 번째, 학습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특성상 오후까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관계로 하루 일과상 함께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습 공동체가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사들과 함께 의논해 보았어요. 이러한 원의 특성으로 교사들은 오픈 채팅과 같은 온라인 장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교사들이 나누고 싶어 했던 것 중 하나는 다른 반은 어떻게 놀이할까였어요. 그래서 우리 반의 놀이 내용을 공유하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놀이 지원에 대한 어려움, 놀잇감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수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적용해보며 함께 놀이에 대한 시각을 넓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체 채팅방에서 놀이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었지만 깊이 있는 나눔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견을 다시 나눠보았어요. 영화반과 유아반 또는 같은 연령끼리 모임을 갖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모의 그룹을 형성하여 유연성 있게 편성했습니다. 학기 초반에는 전년도 담임 선생님들과 소그룹을 가지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향, 어떤 놀이를 경험했는지를 나눌 수 있었고 학기 중후반에는 놀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실천 사례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다른 반에서 얻은 아이디어나 좋은 놀이 사례, 그리고 고민들을 나누며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사고를 넓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동일 연령 간의 많은 놀이 사례 나눔을 필요로 하여 안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와 연계해 지역사회 학습 공동체를 연령별 교사로 구성해 운영해 보았어요. 그 결과 교사는 지역사회 학습 공동체에서 보다 더 많은 놀이 사례, 지원 방향, 교육적 고민을 활발하게 나누며 이에 따른 실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원내 학습 공동체와 더불어 지역 학습 공동체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성을 가지고 유지,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 3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놀이 실행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했던 풀립반 놀이 흐름 중 곤충에 대해 관심 갖고 놀이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어린이집 주변을 산책하며 꽃과 나뭇잎, 돌, 열매 등을 발견했고 아이들이 직접 채집해온 자연물을 활용해 놀이해 보았어요. 이날도 한창 자연물을 이용해 소꿉놀이 하는 것을 재밌어 하던 때였어요. 한 친구가 주운 자연물로 놀이하던 중 여기 애벌레 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가 속 작은 구멍에서 애벌레 한 마리가 쏙 나와 꿈틀거렸어요.
풀잎판에 찾아온 애벌레 한 마리 덕분에 우리 친구들은 애벌레에 관심을 가지며 너 어디서 왔어? 작고 귀엽다. 얘는 커서 뭐가 될까? 얘들아 조심해. 라고 말하며 호기심을 갖고 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애벌레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뻔한 채팅에서 형님반이 사용했던 애벌레 옷이 떠올라 먼저 애벌레 옷을 제공해 주었어요. 풀립파는 애벌레의 움직임을 묘사해 신체를 움직여보고 나뭇잎을 좋아하는 애벌레로 변신해 주었어요. 그러던 중 선생님을 외치는 소리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소리친 유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애벌레처럼 머리까지 쏙 집어넣고 나뭇잎에 누워 있어서 제가 발견을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유아와 교사는 같은 색깔에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인다는 특징도 알게 됐고 애벌레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면서 애벌레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보호색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배움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점차 다양한 곤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양한 곤충들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집을 구성해 보는 놀이를 자주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는 곤충들이 사는 집에 대해 더 알아보며 어떤 재료로 집을 구성해 보면 좋을지 더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교사의 고민에 대한 의견 나눔으로는 학습 공동체에서 동물처럼 곤충들도 특성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들과 함께 알아보고 집을 구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도 주었고, 컨설팅을 통해서는 비구조적인 재료를 제시하고 유아들이 이 재료를 통해 구성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나누고 한번 실행해 보았어요. 곤충 연칼극 놀이와 함께 나뭇잎천을 흔들며 신체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종이 박스를 활용해 애벌레 터널, 땅굴 등 다양한 형태로 곤충의 집을 표현해 보았어요. 컨설팅 나눔 때 나누었던 비구조화된 재료 중 하나로 지관통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 가지 길이의 지간통은 유아들이 흥미있어하는 놀잇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길이가 길다 보니 손에 끼고 휘두르거나 높이 있는 것들을 치는 용도로 활용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겼어요. 고민을 교사들과 함께 나눈 결과 유아들과 위험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을지 의견을 다시 나눠보았습니다. 손에 끼고 놀이하고 싶을 때는 더 넓은 공간에 가서 놀아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치지 않아요. 등 아이들이 약속을 정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점차 위험하게 사용하는 빈도는 줄어들었고 지간통을 활용해 구성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놀이는 레고로 놀이터를 구성했던 유아가 더 긴 미끄럼틀을 구성하기 위해 지간통을 사용했고 그 놀이를 시작으로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며 서로 협력해 더 긴 미끄럼틀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성한 미끄럼틀에 곤충 모형을 넣어 아래로 잘 내려오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길게 연결한 지간통은 그대로 전시해 주었더니 다음 날에도 놀이가 연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간통이 길어지다 보니 밑으로 갈수록 고정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중간중간마다 지지할 수 있는 블럭을 쌓거나 나무 상자를 가져와 받쳐주며 더 튼튼한 미끄럼틀을 구성해 주었어요. 다 완성한 미끄럼틀에 드디어 곤충을 다시 넣어 보았어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곤충이 연결된 지간통 사이에 걸린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다시 지간통을 잘 연결해 붙여보고 높이도 더 높이 올려보았어요. 드디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곤충은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지간통으로 연결된 미끄럼틀이 지지대가 없어서 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미끄럼틀을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아이들은 벽면에 테이프를 가져와 붙여보았지만 벽지 재질에 잘 붙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사가 어디에 테이프가 더 잘 붙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자 아이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매끈한 교구장을 발견해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쭉 미끄러져 통과하는 곤충을 보며 기뻐했어요. 이렇게 저희 플립반 친구들은 우연히 발견한 애벌레를 시작으로 애벌레의 특징,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곤충들, 그리고 집을 표현해 보거나 거미 등으로 놀이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놀이를 지켜보셨던 부모님들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이 등한시되는 건 아닐까 우려하셨지만 놀이를 통해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제는 우려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아이의 놀이를 지지하게 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번 놀이터치 컨설팅 과정을 통해 놀이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놀이의 즐거움과 배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며 더불어 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연계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역량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